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업 2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주에 법률행위 효력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대리의 삼면관계를 강의했는데, 오늘은 그 대리인이 또다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걸 법학에서는 복대리라고 하고, 또 대리권의 삼면관계 살펴본 대리권 관계만 없는, 거기에는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와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으로서 또다시 대리인을 선임해서 본인을 대리하는 걸 거듭됐다. 그래서 복대리라는 용어를 쓰고, 또 대리권, 갑과 을,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 자체만 없는 나머지 대리행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걸 무권대리라고 하고, 넓은 의미의 표현대리, 대리권은 없지만 대리권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걸 표현대리. 우리 민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125조, 즉 대리권 수여 표시, 본인이 우리 직원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평상시에 말을 하고 다니는 경우죠. 그게 125조의 대리권 표시 표현대리. 또 126조는 기본 대리권은 있었지만 대리인이 그 기본 대리권을 넘어서 초과해서 법률행위라는 경우 126조에 있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보겠어요. 또 하나는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즉 대리권이 있었지만 대리행위를 할 때는 그 사람을 해임했다라든가 대리권을 처리하고 나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만 대리 효과를 부여해주기 위한 표현대리 제도가 있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말 그대로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는데 대리인이 무단으로 아무런 대리권 근거도 없이 무작정 대리행위를 하고 다니는 거죠. 말 그대로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의 대리행위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표현대리는 125, 126조, 129조 세 개의 유형만 인정하고, 이 표현대리가 성립될 때는 본인은 그 표현대리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책임을 지는 거죠. 또 무권대리의 책임, 원칙적으로 본인은 그 아무런 대리권도 없는 자의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죠. 다만 일정한 경우에 본인 측에서는 추인, 나중에 인정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한 대리권을 내가 인정하고 효과를 받겠다. 이걸 법학에선 무권대리의 추인이라고 하고, 또 상대방 측에서 불안하니까 본인에게 그 무권대리를 인정하겠느냐 최고를 할 수 있고, 또 아예 본인 측에서는 무권대리 행위를 처리해서 무효로 확정될 수 있죠.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죠. 추인할 때까지는 아직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추인하면 대리행위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오늘 강의할 전체 내용을 개관해 봤어요. 그럼 먼저 제3절 복대리, 의에서 보면 1.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즉 갑이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바쁜 관계, 또 갑자기 대리행위를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해외 장기 출장을 간다라든가, 또 불미스러운 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라든가, 그러면은 본인을 위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자기 이름으로 또다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항상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일 뿐이다. 두 번째, 법률적 성질을 보면 가를 본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왜냐하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다시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런 이미 지시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하기 때문에 복임행위,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대리인이든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병이든 갑을 위한 대리인일 뿐이죠. 세 번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외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전히 중첩적으로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갑의 복대리인이라면 을과 병은 나란히 갑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 대리행위가 존속하는 거죠. 네 번째,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대리인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복대리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죠. 그래서 복임행위가 대리행위가 아닌과 동시에 스스로 이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언제나 선임을 전제로 한 임의 대리인이죠. 다섯 번째,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복대리인, 복복대리가 되는 거죠. 갑이 을의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을이 바쁘다라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을 갑을 위한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병도 똑같은 을과 같은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또다시 정이라는 사람을 복대리인이 또다시 선임한 복대리인, 그래서 실무상 그걸 복대리인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또다시 복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면 삼중적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복인권이 없다고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행위 무능력자나 즉 본인의 행위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미성년자를 위한 부모의 법정 대리나 또 성년 후견 제도, 이런 경우에 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죠. 그래서 원칙적 복대리는 임의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 못하죠. 부득이할 때만 예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20조와 121조 조문 보면 먼저 120조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즉 그 본인의 승낙 얻어서, 왜냐하면 본인은 을을 믿고 대리권을 준 거야. 자기 회사 직원이거나 평상시에 행실도 바르고 신의 성실하게 살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선임해서 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복대리인이 선임된다는 걸 본인의 큰 불이익이 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승낙하에, 제가 바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나의 친한 친구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또 부득이한 경우 아까처럼 장기 해외 출장, 또 자기가 중병이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한두 달은 그 대리 행위를 못한다라든가, 이럴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죠. 그런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를 선임한다. 또 민법 120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뭐냐면 본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승낙을 얻을 수 없거나 또 사임할 수 없는 급박할 사정, 이런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예요. 해외 장기 출장, 또 중병 걸렸거나 또 교도소에 수감돼서 밖에 일반적 사회생활을 못한다라든가 이런 경우죠. 제121조 조문 보면 표제는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그러면 이렇게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없이 선임해 놓으면 어떠한 본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겠죠. 그래서 121조 1항 전조 규정에 이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제가 옆에 붙여놨죠. 과실 책임. 그래서 선임 감독에 대한 선관 의무를 다했다면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 없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감독한다는 건 일정한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일정한 복대리인이 할 일을 지시하고 또 감독하는 경우죠.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또 그날 가서 유심히 주의할 사항 이런 것들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다 지시하고 그럴 때 과실 책임 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복대리만 삐끗 선임해 놓고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이러면은 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이항 보면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 선임. 그래서 만일에 을이 바쁘고 부득이할 때는 자기 친구, 본인의 친구인 누구를 지정해놨죠. 그럴 때는 부적임 또는 이건 지시감독 책임이 아니라 또 책임이 강경된다고 해요. 부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의 힘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즉 1항에서는 선의 과실 책임을 졌죠. 선관 의무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본인이 지정한 그 자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했을 뿐이죠. 그럴 땐 대리인에게 책임을 더 감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 쓰겠다. 또 어떤 부동산 매매 같은데 적임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의 어떤 행태 같은 걸 통지 또 여차해서 그 사람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너무 부동산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해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그 지정했던 그분이 너무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고 더군다나 계약서 쓰는 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 해임을 태만히 하면 그럴 때는 책임을 지지만 통지와 해임을 게을리했을 때만 책임지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면한다. 그래서 1항보다 2항은 대리인의 책임이 훨씬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통지나 해임 중 하나의 행위를 하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제가 해설을 붙여놨고 그리고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고 또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하고 여기서 책임은 그 복대리 선임 그 자체는 대리인이 아니고 선관 그렇죠 선량한 관리자 책임만 질 뿐이다. 그래 원칙 복인권이 없는 거 언제든 사임할 수 있고 자기가 못할 경우에는 사임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할 기회를 본인이 주면 되죠. 예위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는 그건 가능하다. 본인의 불이익이 안 가겠죠. 본인이 다 통제하니까 책임 복대리인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을 경우 1항이고 또 본인이 특정인을 지명할 때는 부적임 또는 부성실함을 알고 본인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해임 자체를 게을리했을 때만 책임져서 책임을 강경시켜준다. 121조 2항 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나 땐 전조 1항 즉
121조 1항에 의한 선임 감독상 책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또 본인의 그 부득이한 사유로만 하는 임의 대리인보다 자신이 무능력자를 위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바로 책임 들어가죠.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다 이런 거예요. 선임 자체를 한 것으로 인한 본인이 불이익, 행위 무능력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그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이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 자신이 그 수술실에 들어간다라든가 해외 출장을 장기 나갈 때, 그럴 때는 전조양, 즉 선임감독 책임 약간 가볍게 되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 122조 앞에 본문이고 그 단서는 선임감독 책임으로 강경시켜주는, 부득이할 때는 할 수 없이 한 거니까 책임도 그만큼 가벼운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는 지 이름으로 하니까 임의 대리인에 해당하고, 이때 법정 대리인 선임감독 책임은 무과실, 과실이 있든 없든 그 책임으로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122조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이른바 법학에서 무과실 책임. 아까 121조 1항은 선임, 감독, 과실 책임이라고 했죠. 경과실에 대한 책임. 단 부득이할 때는 예외로 121조 1항처럼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 승낙으로 한 것과 같이 똑같은 선임감독 책임, 과실 책임만 예외로 지는 거예요. 또 복대리인의 지위 4번 제123조 복대리인에 관한,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에 본인을 대리하니까 복대리인이란 법률행위도 바로 본인에게 효과가 직접 가는 거죠. 지난주에 설명했던 그 대리인과 대리인행위가 상대방의 법률행위라면 직접 다이렉트로 본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똑같아요. 두 번째,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즉 대리인과 동일한 거니까 대리인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리 의무를 진다는 거죠. 그래서 2항의 여기 권리 의무는 그 밑에 줄이죠. 대리의 기초적 법률 관계에 발생하는 그걸 의미한다. 즉 갑과 을의 대리권의 권한 문제, 또 대리권 범위 내에 성실하게 그 법률행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기초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관계, 대리인은 본인에 대한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는 게 123조 1항이고, 또 상대방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의무가 있다는 게 123조 2항,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는 대리에 관한 일반 원칙, 즉 대리행위의 기초적 법률관계, 법률행위 하자라든가 착오, 사기강파 이런 게 그대로 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인에 대한 관계, 을과 그 갑, 복대리는 대리인의 지휘감독 여전히,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을이 병을 대리 지휘감독하죠. 지시도 하고. 그래 그걸 게을리하면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죠. 과실 책임. 또 복대리인의 범위와 존속은 대리인의 대리권, 즉 원래 본대리권의 의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넘어서면 표현대리나 협의의 무권대리가 될 수 있다. 또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게 되면 협의의 무권대리 또는 표현대리 문제를 검토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따라서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갑을에게 대리권이 상실돼서 을이 대리권을 상실하면 을과 병의 복대리권도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죠. 네 번째 괄호 4번 복대리인의 또 이건 아까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또다시 대리인의 또 승낙 같은 걸 얻어서 또 다른 대리인, 이중적, 삼중적 대리인, 이걸 아까 복복 대리권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복대리권의 소멸은 대리권의 일반 소멸원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이런 게 소멸 원인이었죠. 대리인의 수권행위를 또 처리하죠. 일정한 대리권을 주었다가 그 사람을 못 믿으니까 갑일에 대하여 처리해버리면 을과 병에 대한 것도 소멸하는 거죠. 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대리인 자신,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또 대리권 스스로 사임하거나 우인관계에서 이런 거죠. 여기까지가 대리의 또 다른 대리인의 복대리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로 넘어갈게요. 제4절 무권대리, 그래 광의의 무권대리,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30조 이하 135조까지 6개 조문이 있고, 표현대리는 법정으로 3가지 125조, 이거는 대리권 표시표현대리, 이른바 표시표현대리라고 그러죠. 대리권을 줬다고 본인이 떠들고 다닌 거예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다른 말로 월권대리 그러죠. 권한 넘은.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문제, 기본대리권은 있는데 대리인이 그걸 초과해서 기본대리권 범위를 넘어서서 할 때 실무상 제일 많고 유형도 또 가장 문제되고, 129조는 대리권이 본래 존재했다가 대리행위 할 때는 그 사람을 해임했든지 처리해서 소멸된 이후에 외상 깎아 들어다니고 전 직원이 그리고 그 돈을 주행낭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고 하고 129조, 또 이걸 멸권, 대리권이 소멸했다, 멸이죠. 멸권 표현대리라고 돼요. 무권대리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갑과 을 사이에 어떠한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도 없이 또 법정 대리권 관계도 아닌데 무대뽀로 대리행위하는 거죠.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 의사표시 같은 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을과 병의 대리행위 요건은 큰 문제 안 되는데 갑과 을의 수권행위가 없거나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대리인이 아님에도 마구잡이로 또 무대뽀로 대리행위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무권대리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제도는 본인을 위한, 즉 본인의 대리권을 확장, 사적 자체를 확장하는 게 임의대리고, 본인의 행위 능력이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게 법정대리였죠. 그래서 본인의 이익이 돌아가든지 본인의 의사에 기초해서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해야 유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거래 위험이 존재하죠. 거기서 본인과 직접 도장을 찍을 때는 직접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하면 큰 법률행위 문제가 없어. 그런데 타인, 제3자가 와서 본인의 대리권이 있다고 하면 할 때는 늘 살펴봐야 되고 무권대리를 검토해야 되죠. 그래 본인과 상대방의 이익 조절, 즉 상대방도 일정한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표현대리라면 125조, 126조, 12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면 본인은 책임져, 본인 쪽에 일정한 책임을 질 만한 요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협의의 무권대리인 본인이 내가 그 사람 대리인이라고 대리권 준 적이 없어 한마디만 해버리면 본인에게는 무효죠. 대리 효과가 없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의의 무권대리나 표현대리 제도가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제도, 그게 125, 126조, 129조 3개의 표현대리 제도가 있고, 또 그것도 아니고 전혀 본인 측에 대리권에 책임질 만한 요소가 없다면 협의의 무권대리로 본인이 대리 행위를 부정해버리면 상대방은 꽝으로 돌아가는 거죠.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익과 상대방 이익을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 무권대리 제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표현대리, 본인의 책임져야 될 사유, 아까 대리권 줬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앞으로 내가 바쁠 때는 우리 직원
김 과장을 보낼 테니까 김 과장도 하세요. 자기 거래처에 그런 의사를 평상시에 스스로 해서 거래처는 그렇게 믿은 거죠. 거기 직원인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 이게 넓은 의미의 표현 대리도 앞에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통정의 표시에 제3자에게 1항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이른바 거래 안전보호.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대리권을 준 듯한 그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병을 보호하고 그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서 갑이 불이익을 당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말 그대로 본인에게 책임져야 될 사유가 전혀 없죠. 말 그대로 전혀 의리 일면식도 없는데 본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무작정 그렇죠 아무런 무대뽀로 대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선 무효기 때문에 효력 발생이 없다. 또 본인에게 추인의 여지를 인정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원칙적으로 추인을 하면은 일정한 책임을 지겠지만 대리인이 그렇죠. 오히려 대리권은 없이 했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불황 시절에 그 자기가 그걸 팔던 게 알팅이 빼든 뭐 그런 상황이 있던 거죠. 오히려 너 잘 팔았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추인해버리죠. 그 을이 사실은 대리권이 없지만 내가 을과 병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추인,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건 대리와 똑같이 을과 갑과 병 사이에 대리 효과가 직접 매매 책임을 갑은 병에게 그 매매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표현 대리의 본래 대리권은 없는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건 협의의 무권 대리와 같아. 그런데 본인 쪽에서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걸로 보이게 제가 가로하고 견자 써놨죠. 이게 보일 견이기도 하고 나타날 현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표견 대리 이렇게 읽으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많이 보는 책 곽윤직 선생님이 쓴 민법 총칙에 이게 대리권이 나타난 것과 같은 효과다. 그래서 표현대리 읽으시면서 표현대리라고 읽어요. 또 일부 서울대 곽윤직 교수가 대립했던 김정한 교수님은 표견대리, 대리권이 보였지 않냐. 그렇죠? 있는 듯 보였다. 그래서 오히려 표견대리가 더 맞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표현대리라고 읽는 사람은 이 민법을 공부한 사람이나 그렇게 읽어주지 다 보일견 이렇게 있죠. 훈음을. 그럴 때 표현대리라고 읽어도 좋다. 그런데 유력하게 민법계를 이끌었던 서울대 돌아가신 곽윤직 교수님이 나타날 현이다. 그래서 대리권이 나타났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진다. 그래 거래안전보호와 대리제도의 신리, 대리를 상대방은 더 강하게 믿을 수밖에 없죠. 본인의 책임을 지게 하니까 일정한 경우에 그 무효 효과를 막아주는 거죠. 따라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권 대리와 같은 대리 효과지니까 병이 상대적으로 보호되니까 을과 병의 대리 행위가 즉 그 병에 대한 보호제도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처럼 공신의 원칙, 거래 안전 보호제도가 표현대리 제도예요.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또 본인이 일정한 사유의 원인 제공 125조는 대리권 줬다고 떠들었죠. 그런 걸 상대방 거래처에게 알려줬어. 내가 바쁠 때는 우리 김 과장하게 하셔. 본인 책임을 지는 거죠. 스스로 본인이 그런 표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 거래 안전보호에 효과가 있고 대리제도는 표현 대리를 통하여 모두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권 대리와 같은 본인 책임을 지니까 대리를 믿고 계속 대리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상대방은 종류는 대리권을 준다는 표시를 했으나 진짜는 안 줬죠. 125조 즉 비진입 표시랑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125조 표현 대리 주어진 대리권 범위 로문 즉 갑은 을에게 임대차만 하랬는데 실제 매매를 해버리고 잔금을 제가 챙겨갖고 주랭랑치고 못 믿을 직원이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임대차, 관리행위인데 처분행위인 매매를 한다라든가 그러면 그 관리행위 범위를 초과한 그게 처분행위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 매매, 그 임대차 보증금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매매 대금을 다 책임져야 되겠죠. 세 번째, 대리권이 있었으나 평상시는 그 직원이었었어. 그런데 대리행위 그 일주일 전쯤에 그 사람이 퇴사를 했거나 부실해서 해고시켰어.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을 챙겨서 주랭랑 치려고 그 거래처에 전화를 하고 팩스 같은 걸 넣어서 대리권이 소멸한 상황 즉 그 회사 직원에서 해임되고 퇴사한 이후에 없어졌죠. 대리권이 그 이후에 하면은 129조 아직 그런 조치를 본인이 그 해임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대리권이 소멸했으니까 빨리 거래처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도 그 사람 뭐라 그래. 당신 해고됐다는데 대리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장하고 거래할 거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멸권 대리. 그래서 125조는 표시 표현 대리, 126조는 월권 표현 대리, 129조는 멸권 표현 대리. 이렇게 세 가지 유형만 법이 정하고 이 위에는 전혀 대리 효과를 무권 대리인데 지는 경우는 없다. 협의에 무권 대리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25조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 대리하고 제3제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용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본인 대리권 줬다는 자기 말 속에 비진입 표시처럼 책임, 즉 유효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악의, 그렇죠? 그걸 본인이 대리권 준다고 떠들었지만 위임장 같은 걸 제시 안 했고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머뭇머뭇해. 그럴 땐 너 대리인 아니구나. 그런데 어쨌든 네가 왔으니까 계약해. 그러면 이건 아는 거죠. 악의. 또 알 수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대리인인지 좀 신중하다면 위임장, 특히 위임장에 인감증명 같은 게 있는지 확인, 이게 주의를 다하고 거래하는 거죠. 이른바 과실, 알 수 있을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이게 과실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악의거나 과실 있을 땐 대리 효과가 없다. 유권 대리 효과를 부여받지 못한다. 단서가 예위죠. 나머지는 읽어보셔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표현 대리는 거래안전보호하고 대리제도 신용유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유권 대리라고 주장, 즉 병이 갑에 대하여 뭔 소리야? 너의 직원이 와서 계약 다 체결했고 그래서 나는 매매 계약 체결했고 난 소유권 취득해야 되니까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하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죠. 표현 대리 요건이 갖춰지더라도 상대방이 주장 않고 그래 이렇게 복잡하면 그 땅 한 사 거래 없는 걸로 해. 그래서 처리해 버리죠. 그럼 무효로 확정돼.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가. 그래서 상대방은 처리권이 있는 거예요. 대리인에 대하여 없는 걸로 해. 그래 놓고 매매 계약을 처리하면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죠. 표현 대리 요건 상대방만이 주장했을 때 본인이 그 원인 제공한 거에 대해서 대리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요건 나머지는 좀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126조 14페이지 126조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 조문 보면 126조
대리인이 그 권한의 위에 법률행위, 즉 권한에 벗어나서 초과된 그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는 제3자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이요. 즉 그 사람이 대리권 있다고 기본적 대리권 있음을 믿으면서 그 범위라고 착오를 좀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 즉 주의를 다해서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는 게 정당한 이유, 과실이 없는 거죠. 그럴 땐 책임이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판단 시점은 대리행위 시 의리병에게 그 대리의 우임장 같은 거에서 우임장을 다 확인해 봤죠. 매매 등 일체행위 이렇게 우임장에 써 있다면 126조 그 대리행위가 되죠. 사실은 그게 그 관리행위 이렇게 쓴 걸 매매로 슬쩍 고쳐놓은 거죠. 126조 대리는 반드시 어떤 대리권, 기본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초월하는 내용과 꼭 같은 종류, 비슷한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종도 가능하다. 즉 갑이을에게 누구 직원을 뽑기 위해서 이력서 같은 걸 받아오려는데 그 우임장을 붙여서 오히려 금고에 있는 그 권리증 같은 걸 훔쳐가지고 회사에 부동산을 팔면 그렇죠? 사람을 뽑는 우임계약하고 부동산 매매인 매매계약은 전혀 다르죠. 말 그대로 이종, 종류가 전혀 다르고 또 비슷하지 않든 어쨌든 그 대리권이 있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땐 본인은 대리권에 대한 책임, 월권 대리 책임, 또 기본 대리권 범위는 사법, 공법상행위 모두, 즉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넘는 행위를 공법상행위에도 126조 표현대리가 돼서 그 시민, 국민들은 그 인허가에 대한 책임을 그 기관에게 물을 수 있죠. 그리고 요건, 기본 대리권이 일단 존재할 것 기여, 니은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 범위를 넘는 경우죠. 그래서 아까 이종이라도 무방하다. 디귿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런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즉 과실이 있거나 또 그 일정한 악의, 그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 악의거나 그 과실이 있을 때 주의를 다하지 않고 덤벙덤벙 법률행위를 병이 했다면은 병은 갑에게 책임을 못 묻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요건이 정당한 이유로 돼 있고 정당한 이유 판정식인 대리행위 그 이후에 그걸 착오를 일으키는 건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적용범위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고 특히 우리는 가족법의 일상가사대리권 연대 책임이 126조 이건 뭐냐면 부부지간엔 서로 간에 뭐 일상가사 자기 자식에 대한 등록금을 주는 뭐 일상가사 범위 또 식료품 같은 걸 부인이 남편을 대리할 수도 있죠. 남편의 권한, 남편의 통장 카드를 갖고 다니며 그걸로 결제 같은 걸 하면 일상가사, 그래 일상가사를 넘는, 즉 남편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건 일상가사를 넘는다고 판례하는 바예요. 그럴 때는 126조에 따라 본인의 우임장, 신분증, 또 인감증명 이런 게 완벽하다면 126조 표현대리가 적용되지만 즉 남편의 부동산을 아내가 팔 때는 일상가사를 넘는데 그럴 때 그러한 정당한 이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협의의 무권대리라 그 남편의 부동산을 아내가 파는 걸 협의의 무권대리가 돼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의 832조의 기본적 대리권을 넘는 걸로 남편의 부동산 매각은 일상가사를 초과하는 것이고 그렇죠. 부부지간에 평상시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일상가사행위야. 그런데 그걸 넘는 남편의 부동산 팔고 또 아내 거를 남편이 팔고 그럴 때는 정당한 이유가 그런 우임장 또 그 다음에 권리증 또 그 다음에 신분증, 인감도장 이런 게 다 완벽히 갖춰져야만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리고 일상가사 대리권과 표현대리 시험에 자주 내죠. 25점짜리 문제로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129조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인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여기서 대리행위를 할 때는 이미 대리권을 처리했거나 소멸된 이후에 대리인이 외상값 꺾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아까 선의 무과실과 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악의는 없죠. 그래서 제3자가 주의를 다하여서 대리권이 소멸했는지 본사에다가 그 사람 아직도 그 이사 직원인지를 확인해봤으면 과실이 없는 거죠. 그래 요건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이 있으나 그 매매계약 같은 걸 할 때 외상값을 거두러 다닐 때 수령권이 없는 거죠. 대리권이 소멸했다. 니은에 대리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입증은 본인 측에서 지고 적용범임의 법정대리 다 적용된다.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고 또 친권자 이런 데 적용되죠. 표현대리의 공통효과 6번 보면 동물의 1번 표현대리인 상대방이 주장했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 예외적 거래 안전제도요. 주장이 없으면 협의의 무권대리에 불과하고 그래서 세 개의 요건 125조, 126조, 129조 요건이 있을 때만 그 본인의 예외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적극적 나 표현대리 인정할래 이건 안 돼. 상대방 보호제도이기 때문에 병이 본인에 대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지시오 이럴 때 책임을 질 뿐인 거예요. 동물의 2번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때는 본인 쪽에 추인할 여지가 있고 또 상대방은 처리할 수도 있고 추인을 통해 권리를 취득할 여지는 있죠. 또 표현대리인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야. 그런데 세 가지 요건 표시 표현대리, 월권 표현대리, 멸권 표현대리 그런 요건 하에만 예외적 세 개의 유형만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번째 본인의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 무권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놓고 협의의 무권대리 135조령한 표현대리 적용 안 된다는 게 다수. 왜냐하면 이거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또 본인이 책임지는 본인이 원인 제공한 표현대리와 제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바로 그 131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병이 갑에게 묻는 건 안 된다는 부정설이 다수설이에요. 일부 소수설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냐. 본인이 무권대리 추인하듯이 상대방 병이 갑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어서 대리권 효과를 받으면 되는 건데 거기서 처리해서 없앤다라든가 또 일정한 그런 책임을 지는 그 135조이랑은 협의 무권대리의 고유조항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래안전조항인 표현대리인 적용이 없다는 게 통설이에요. 또 이제 마지막엔 협의의 무권대리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의 무권대리 중에 표현대리 해당하지 않는 즉 말 그대로 전혀 본인 측에 원인 제공도 없고 또 어떠한 대리권을 준 바가 전혀 없어요. 즉 갑은 을과 직원관계도 아니고 우인관계도 아니고 이른바 우리가 그 검찰이 부르면 뭐라고 그래. 난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다. 이런 관계를 무권대리라고 해요. 상대방은 본인의 대리효과 주장을 원칙적 못해. 즉 무효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 크게 계약과 단독행위로 나누는데 쌍방 법률행위인 계약 무권대리 135조 무권대리 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즉 일면식도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의 대리가 없다. 즉 제가 유동정무요 본인이 추인하면 대리행위할 당시에 소급해서 대리효과를 받아. 그러니까 이건 달리 얘기하면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어떠한 대리효과도 없다.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즉 우리가 유동정무가 뒤에 무효에 나오지만 토지거래 허가지역 같은 경우죠. 원칙적으로 투기의 대상이나 이럴 때는 거기에 국토부의 허가를 얻어서 그렇죠. 허가를 얻어서 그 계약을 체결해야 또 허가서를 붙여서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가 없으면
무효죠. 그렇지만 허가를 주면은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 그 허가 없는 기간을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걸 대표적 유동적 무효. 그래서 무권대리, 요 협의회 무권대리를 추인 전까지는 무효인 상태이고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대리행위시로 소급해서 유효하다. 그래서 정당한 대리권을 소유하면 유권대리고, 그렇지 않고 정당한 대리권 각과 을에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 무권대리, 협의회 무권대리,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중에 표현대리를 걸러내서 필터링하고 남은 그 부분만을 우리가 협의회 무권, 그냥 무권대리 무권대리하면 협의회 무권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하면 대리행위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는 대리권이 있었던 거에 효과를 준다는 면에서 유동적 무효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상대방이 추인, 즉 상대방이 의사표시 직접 안 하고 대리인에게 추인하게 되면 추인 효력은 아직은 주장하지 못해. 왜? 병이 추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효과, 본인은 추인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과 형성권적 성질, 추인은 명시 또는 묵시, 승낙,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걸 끄덕거린다는 거에게 포함적 묵시 의사표시죠. 추인의 상대방은 상대방 병에게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해도 유효한데 효력이다 그러죠. 상대방이 했을 땐 즉시 추인의 효과가 있지만 저기서 법률행위 대리인, 무권대리인에게 했을 땐 병이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아직 효력이 없죠. 그래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땐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 권리를 원칙적으로 해하지는 못한다. 이런 거고, 니은 본인은 또 추인 거절 132조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로, 그렇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돼서 더 이상 추인 여지도 없을 거고, 이제는 상대방이 본인의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디귿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동일일, 즉 무권대리인 을의 지위를 을이 갑이 사망해서 상속했을 때 무권대리인 본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추인 거절 못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 지위를 상속했으니까 나는 추인 거절해도 돼? 이러면 이게 뭐예요? 신의칙, 선행행위, 모순, 금지원칙. 지가 법률행위 해놓고 아버지가 죽자 본인의 지위를 상속하면 포괄적, 그럴 땐 추인을 해야 되는 거지, 추인 거절을 하면 신의칙에 반한다는 거고, 또 반대로 본인이 무권대리, 그 을이 자식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승계, 그때는 견해가 대립해서 그걸 추인 거절할 수 있다는 견해와 추인 거절 못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상대방에 대한 효과는 병은 자기의 지위가 불안하니까 본인에게 내용증명 같은 걸 띄워치고권 행사하죠. 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본인에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 일정한 의사통지라는 게 최고죠. 대리행위를 인정할 거요 안 할 거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상당 기간 내 확답을 바라자면 추인 거절, 그렇죠? 본인이 내키지 않아서 추인 안 하겠다는 걸로 해석해 주겠다는 게 우리 131조 뜻이요. 여기 이제 그거는 의사통지를 읽어보시고, 그 밑에 또 처리권이 있죠. 니은 134조 상대방이 처리라는 건 무권대리 효과 추인하기 전까지 병이 거둬들여서 무효로 확정, 아까 최고는 일정 기간 동안에 대답해달라는 거고, 그래 134조 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 그렇죠, 상대방에게 내 인정할 거야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하여 처리, 아이나 복잡하니까 없는 걸로 해. 그리고 무권대리 행위한 자에게 계약금 가져와 이러는 거죠.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을 없으면 할 때는 처리 못하죠.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처리한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행행위, 모순금지, 금반원 원칙, 신의칙에 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처리는 추인 전에 해야 되며 처리권은 선의자만,
선의약의 결정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 행위할 당시다.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면 상대방과 대리인, 을과 병은 일반 법률행위 효과죠. 그래서 대리권 증명이 없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때 입증, 무권대리인이 그런 증명을 하면 또 표현대리 등 이런 사정이 없다면 결국은 무권대리인의 과실을 불문하고 니은의 135조 1항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까 무권대리인이 135조 1항 문제 있었죠. 1항 타인의 대리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도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땐 상대방 선택, 즉 병의 선택 채권이야. 채권 총론에 계약을 이행. 그래서 을이 병에게 등기 이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개 이제 이행 못하겠죠. 본인이 동의 안 하니까. 그럴 때는 자기의 이윤, 이행이익, 즉 내가 그 부동산을 샀을 때 들어간 비용과 또 예상 수익이 있다면 그걸 전부 포함한 걸 이행이익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을은 병에게 지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 능력이 없는 때, 무능력자일 때는 전항, 즉 무권대리인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런 악의거나 과실 있는 자 보호 안 하고 또 행위 무능력자일 땐 본인에게 의사를 대게 확인하니까 그렇죠?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대리인은 될 수 있으니까 그 미성년자 자신과 거래한 자는 그 무권대리인이 책임,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못 묻죠. 그 다음에 본인과 무권대리인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유동적 무효라 일반적 법정 채권인 사무관리나 부당이득, 불법행위 책임, 별도의 법정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단독행위는 136조 아까 지금까지는 다 계약만 얘기했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언제나 상대방이 없는 것 무효, 본인 추인권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상대방이 있을 때는 계약과 유사하게 원칙적 무효지만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넓게 복대리와 무권대리, 그래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를 다 설명했어요. 한 시간에 맞추느라고 뒷부분 조금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PPT 자료를 한번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